대구와 두산이 한국 시리즈 3승 3패로 균형을 잃은 가운데 마지막 7차전이 오늘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 알아봅니다.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가 오늘 대구에서 정기회를 갖고 신공항 건설이 빨리 추진되기 위한 논리개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가을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대구 경북 청년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열악한 근로 환경 때문에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대학을 졸업한 김진아 씨는 은행 취업을 준비하면서 비용 마련을 위해 학교에서 인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마냥 놀 수만 없으니까 이제 인턴에 근무를 하면서 같이 하고는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북의 청년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3분기 청년 실업률이 대구 11.3%, 경북은 12.2%로 전국 평균보다 4%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구는 3.6%포인트, 경북은 5.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취업 때문에 졸업을 미루는 학생까지 반영해서 보여주는 청년 고용률 지표에서도 대구가 35.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구미나 포항에서 경기가 안 좋으면 그 여파가 대구까지 미친다고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나마 고용 창출 효과가 제일 큰 제조업이 안 좋으면 그만큼 아무래도 취업자도 줄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 전국적으로 청년 인구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대구는 4,000명이 줄었습니다. 청년 실업 혹은 청년 문제 관련된 전담 부서가 좀 신설이 돼야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사업장의 관리 감독 좀 해야 되고요. 한편 대구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 다음으로 낮고 근로시간은 경남 다음으로 길어 상대적으로 고노동, 저임금 상황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팀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경기가 대구 야구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이 대역전승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서성원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올 시즌 프로야구 우승을 향한 단 하나의 자리, 삼성과 두산의 맞대결은 역시 최종 7차전답게 치열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 선취점은 두산이 올렸는데요. 두산의 선두타자 이종욱의 2루타와 김현수의 적시타로 먼저 한 점을 올린 두산. 하지만 삼성의 반격도 바로 이어졌습니다. 이르말 박한희와 최태인의 연속 안타에 이어진 박성민의 희생 플라이로 1대1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팽팽한 승부에서 3회 초 다시 두산이 희생 플라이로 한 점을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삼성은 5회 말 만루 상황에서 터진 이승엽의 안타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6회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두 팀이 2대2로 맞서 있습니다. 4위 팀의 첫 한국 시리즈 우승이냐, 프로야구 역사상 첫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3년 연속 동시 재패냐, 이런 역사의 대결에서 과연 삼성이 주인공으로 설 수 있을지 많은 시민들과 야구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 2차전과 어제 열린 6차전 등 3경기가 열린 대구 야구장 주변에서 입장권을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웃돈을 받고 판 안표상 15명을 적발해 범칙금 16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7차전이 열리는 오늘도 기동대 인력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안표상들이 주로 거래하는 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의 비수도권 14개 광역의회와 12개 기초의회로 구성된 전국 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는 오늘 대구에서 정기회를 갖고 남북권 신공항 건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 정책적 논리를 개발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 열악한 지방 재정 문제를 해소하고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 사업과 도청 이전터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대구대학교가 결국 총장 공석 사태를 맞았습니다. 차기 총장 임명을 위한 이사회가 오늘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부 이사들의 불참 탓에 또다시 무산돼 총장 없이 부총장 직무대행으로 운영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대구대 총장 임명을 위한 이사회를 열었지만 학교 구성원이 추천한 이사 2명만 참석하고 종전 재단에서 추천한 나머지 이사 3명은 불참해 결국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습니다. 종전 재단 이사 가운데 1명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개인 일정상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자고 했는데 거절당해 참석하지 못했다며 총장 직무대행을 결정해 법인 사무국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 추천 이사들은 종전 재단 측 이사들이 총장 임명을 미루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이야, 여기 못할 것 같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도록 말이죠. 그렇게 서로 타협을 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응? 오늘 이사회 무산으로 오늘 임기가 시작되는 대구대 총장은 공석이 됐고 김덕진 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하게 돼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는 3월부터, 특수학교는 9월부터 2개, 그리고 대구대학교가 오늘부터 해서 8개 법인 산하의 8개 학교 중에 4개 학교가 지금 학교장이 없는. 한편 교육부가 분쟁을 일으킨 이사들을 해임할 수 있다는 최후 통첩을 해온 만큼 앞으로 대구대 사태는 교육부의 입장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올해 농산물 값이 전반적으로 폭락했는데 감은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지난해보다 좋습니다. 전국 최대 곶감 주산지 상주는 요즘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상주 원예농협 공판장, 감을 출하하러 온 농가와 출하된 감을 사가는 상인들로 분주합니다. 올해는 감 생산량이 30%나 줄면서 수매가는 상자당 평균 4만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풍년이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전반적으로 물건이 좀 자랐고 금년에는 좀 물건이 굵었고 약 한 40% 정도 물량은 감소됐다고 봅니다. 30에서 40%. 수매된 감은 전량 곶감용으로 팔려나갑니다. 곶감 생산 농가에서는 박피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껍질을 벗은 감이 노란 속살을 드러냅니다. 약 한 달간을 작업을 하는데 그 안에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홍시가 돼서 한 4만 개 정도 깎는데 한 사람한테 한 5천 개씩을 잡아가지고. 통통하게 살오른 감이 타래에 주렁주렁 매달려 깨끗한 공기와 햇살을 받으며 말라갑니다. 이렇게 60일 동안 건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됩니다. 250g짜리 1등급 생감 하나가 곶감이 되면 평균 3, 4천 원을 호가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서쪽이 높고 동남쪽이 낮은 아주 천여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주 둥시라는 품종을 가지고 곶감을 만들기 때문에 곶감 생산 한 해 평균 9천 톤, 유통금액 2천억 원. 전국 곶감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 상주가 분홍의 꿈과 함께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지난 9월 23일 발생한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대구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한 달 동안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한 업체 6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심야 시간에 LP가스 용기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가스 운반 차량에 실은 채 보관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 저장소 인근 가연성 물질 보관과 가스 누출 경보기 작동 불량이 각각 5건, 용기 보관실 환기 조치 미비가 3건 등이었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낮에는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큽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한낮은 포근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느새 단풍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알록달록 예쁘게 물든 단풍나무에 둘러싸여
늦가을 정취를 만끽합니다. 팔공산도 역시 따스한 햇살과 함께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어 구경을 온 사람들은 가로수길을 걸으며 낭만과 옛 추억에 잠겨보기도 합니다. 오늘 대구에는 구름이 많았지만 낮 기온이 22.8도까지 올라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11월의 첫 주말인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지만 구름이 많아 흐린 날씨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20도로 여전히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오늘처럼 하늘에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서 울긋불긋 오색의 단풍을 즐기기에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번 주말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가을의 절정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기상캐스터 진달래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금호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점 하중도에 어제 저녁 흑두루미 150여 마리가 날아든 데 이어 오늘 새벽에도 130여 마리가 왔다가 일본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0년대까지 달성 습지에는 해마다 200~300마리의 흑두루미와 제두루미가 찾았지만 난개발과 비닐하우스 탓에 1995년을 마지막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난해 17년 만에 72마리의 제두루미가 찾았고 올해는 18년 만에 흑두루미 300여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받습니다. 대상 토지는 분할 합병 등으로 이동 사유가 있는 경북도 내 5만 2천여 필지로 오늘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됐습니다. 공시지가 열람은 토지가 있는 시군구청과 읍면 동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은 시군구청에 우편으로 하거나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에서는 대학가에 태풍을 몰고 올 대학 구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문제점, 과제 등을 점검하는 토론이 펼쳐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 지역 101개 유치원이 참가한 행복 유아 그림책 박람회가 대구 남송초등학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유아들이 그린 그림을 비롯해 그림책 활동 자료와 그림책의 원화, 헝겊 그림책, 팝업북 등 그림책과 관련한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복 유아 그림책 박람회에는 그림책을 그리는 장선환 작가가 참가해 유아들과 만나는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민주노총 전국 농협노조 대구 경북본부는 김천 직지농협이 조합장 선거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여직원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농협 직영마트의 물품을 횡령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 해고까지 시켰다며 농협 측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검찰의 횡령 무혐의와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복직한 후에도 인권과 노동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직지농협은 노조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5분쯤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의 한 수렵장에서 59살 김모 씨가 들고 있던 엽총에서 실탄이 발사되면서 일행인 51살 이모 씨가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엽총을 잘못 쐈다는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